매주 월요일에는 정치권 현인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 명절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차 안 연휴에. 막히고 보통은 제가 지하철 타고 왔거든요. 네. 근데 오늘 조금 늦게 일어나가지고 네. 시간을 딱 보니까 늦었어요. 네. 큰일 났다 해서 근데 차를 딱 보니까 30분밖에 안 걸려서 어. 차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명절 연휴를 아니, 저도 진짜 한 25분 네, 도로가 통통 비어 있어서 네. 저도 네. 엄청 빠르게 왔고요.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편의점이다 보니까 연중 무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쉼없이 달리는 우리 편의점 정말 많은 분들 더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아니 그 시작부터 벌써 한 근 만 분 다 되는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오시기 전부터 기다리고 계셨어요. 네. 두 분을 얼마나 오. 이 갈망하고 계시면 궁금하다. 정치권 내부 사정이 너무 궁금하다 해서 많이들 와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함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요. 그 연휴 어디 안 가세요? 현 변호사님 제주도 안 가세요? 제가 사실은 제주도 안 간 지는 오래됐고요. 네, 어머니가 예전에는 우리 형이 이제 수원 살아서 네. 수원에 명절 먹으러 올라오시다가 지금은 네. 안 오시고 우리 큰 딸이 사실은 재수 중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디 이제 갈 일이 없어요. 시험 봐요. 그러니까 네. 또 지금 이제 어디 가 있는데 가끔 이제 집에 오거든요. 데려다 줘야 되니까 예. 확실히 뭐 아시잖아요. 수험생의 그러니까. 부모는 수험생이에요, 아유, 그냥. 작년에 그러니까 저도 힘들었습니다. 그냥 어디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집에 네, 있고. 그렇구나. 힘내라 큰 따님. 올해는 반드시. 아니 벌써 수시 접수 시작. 했죠. 수지는 접수했어요. 그렇구나. 이제 기도만 남았네. 그러니까 그 사실은 뭐 이게 뭐 모든 분들이 다 겪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둘째는 또 고2예요. 내년에도 또 한 아이고. 거라서 아. 한 3년 정도는 제가 보기 명절 없이 그냥 지낼 것 같습니다. 무명절로. 무명절. 우리 신 변호사님은 아직은 결혼 안 하셨으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어디 뭐 모이거나 이런 거는 이제 안 하고 있는데 저희 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못 모이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저도 결혼 준비나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이 평일에는 제가 시간을 내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구나. 제가 이제 연휴 때 좀 개인 정비 좀 해야겠다 해서 어제 이제 그 스튜디오 사진을 좀 찍고 왔고요. 한 8시간 촬영을 했습니다. 오. 아, 우리 사진 작가님이 막 땅바닥에 누워서도 이렇게 찍어주시는 아주 그 열정으로 해주셔가지고 네. 어제 너무 좀 재밌게 사진 찍고 왔습니다. 야외 촬영 어디서 해요? 뭐 정원 앞에서 이렇게 그 오. 스튜디오 거기서 앞에. 했어요? 스튜디오 앞에서. 근데 이제 막 모기 물리고 막 어. 사진은 예쁜데 모기도 모기는 물리고 엄청 물리고. 예. 아니 요즘 제주도 가보면 네. 예전에는 신혼여행 가서 막 찍었잖아요. 네. 요즘 제주도에 가서 그 야외 촬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그 산이나 바다나 이런 데서 네. 보면 이렇게 드레스 입고 네. 네. 찍는 분들이 되게 많던데 네. 그 한번 멀리 한번 가보는 것도 네. 괜찮아요. 아니 그래서 무슨 웨딩 네. 사진이 다 이렇게 멀리서 볼 때는 아우 예쁘다 예쁜 모습만 나오는데 네. 실제 촬영으로 들어가 보니까 네. 아 이거 만만치 아, 그거 않더라고요. 힘들어요. 두 번 하기 그럼요. 어려워요. 막 다리에 쥐도 나고 포즈가 왜 이렇게 빌빌 꼬는 게 많은지 허리가 나가는 줄 그때 알았습니다. 잘해줘야 돼요. 그때 예. 뭐 묵하거나 뭐 이렇게 성질나 아우. 싸울 어제 계속 웃었습니다. 아, 어제 여기 네. 경련 올 정도로 웃었습니다. 경련을 정도로? 네. 네, 지금도 그렇구나. 웃고 있잖아요, 제가. 예. 네, 많은 해외에서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아까 보니까 어디였더라? 미국 어디에서 응원하신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 시애틀에서 함께 하신다는 분 계십니다.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가 연휴 중이지만 이렇게 나와서 취재 편의점 불 켜고 방송을 안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 방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전국이 너무나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지난주에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20%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를 찍었고요.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봐도 범상치가 않습니다. 방금 전에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마찬가지로 취임 후 리얼미터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긍정평가가 27%, 부정평가가 68.7%로 집계가 됐는데요. 전주 대비 2.9%포인트 긍정평가 하락했고요. 부정평가는 2.6%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여론조사가 취임 후 최저치를 찍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 내외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여론조사 상황을. 그래서 저 연휴 사이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또 공개 영상 찍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는
장애 아동 시설로, 그다음에 대통령은 경찰과 소방으로 이렇게 각각 흩어져서 국민들을 응원하고 계시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우선 여론조사 수치는 좀 어떻게 보세요? 현 변호사님부터 말씀드릴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갤럽 같은 경우 20%였잖아요. 네. 지난주보다 제가 보면 긍정 평가가 20%, 부정 평가 70%인데 이거 3배 이상 차이 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갤럽이 아시겠지만 뭐 여론조사 수치가 그렇게 막 올라가고 막 내려가지 않는데 똑같이 부정은 3% 오르고 긍정은 3% 떨어졌잖아요. 이제 갭이 6% 벌어진 건데 기억하시겠지만 갤럽 조사 기준으로 아마 2016년 우리 탄핵 국면 때 20대 중반에서 아마 10% 중반대로 떨어지면서 태블릿 PC고 막 나오면서 이제 그때 어찌 보면 탄핵이 막 국면으로 접어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바로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게 앞자리가 만약에 10%대로 더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별로 추세성으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게 10%대로 떨어지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1번은 제가 보기에 공직사회들이 아마 흔들릴 것이고 2번은 아마 지금 여당에 있는 정치인들이 흔들릴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뭔가 이제 팩트들이 나와야 되는데 뭐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뭐 김건희 여사의 뭐 선거 개입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아마 도화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심리적인 탄핵 국민들 사이에 이런 것들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지금 의료대란, 의료 붕괴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의료 붕괴가 아니라 정권 붕괴가 지금 더 우려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심각성을 대통령실이 알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 잘 안 지키잖아요. 근데 딱 하나 지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후보 시절에 나는 전광판을 보지 않겠다. 아. 지금 전광판 안 보고 있죠. 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안 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광판을 안 봤을 때 그럼 어떤 현실이 초래될 것이냐. 결과적으로 전광판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거울이 우리의 얼굴을 비춰주면서 우리가 거울을 늘 보면서 외모를 단장하듯이 뭐가 어디 묻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전광판, 거울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죠. 성찰이 없고 변화가 없다. 그럼 지금 이제 기조대로 쭉 유지되는데 저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게 이제 제가 갤럽 기준으로만 좀 특징만 말씀드리면 지역별 통계는 이제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국이 다 대통령 부정으로 통합이 돼 버렸어요. 지역 통합이. 그래서 지역 볼 필요가 없고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 받쳐주는 게 70대하고 보수 내부 지지 콘크리트거든요. 맞아요. 여기에 균열이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70대 같은 경우는 단 2주 만에 10% 이상 빠졌어요. 긍정 여론이. 그리고 이제 보수도요 40%대 지지도가 처음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3자를 이제 앞자리로 갈아치웠고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무당층에서 첫 한 자리가 나왔습니다. 8%. 그럼 무당층도 이제 다 끝났다는 얘기고, 특히나 이제 자영업자 비율을 좀 보는데 자영업자도 20%까지 떨어졌는데 아마 다음 주에 10%대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갤럽에서는 이제 이번 주는 연휴니까 안 나온다고 치고 그쵸. 다음 다음 주에 나온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열흘 뒤인데 전 그때는 무조건 숫자 1로 앞자리가 바뀐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레임덕 없이 데드덕으로 진입하는 최초의 정권이 되는 겁니다. 그럼 데드덕이 되면요 인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부 분란으로 그냥 당이나 정부가 쪼개집니다. 그리고 보안이 다 새나가면서 그냥 완전히 정권 운영을 할 수 없는 권력 누수 현상이 일상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슬슬 대통령실에서는 좀 짐을 싸야 되지 않을까, 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짐 싸야 한다. 슬슬 짐을 중요한 싸야 지적하셨어요. 네. 사실 우리가 2016년 탄핵 국면에도 보면 보수 내에서 분열이 이루어졌잖아요. 맞아요. 분열이 이루어지면서 사실 흔들렸거든요. 이대로 가서는 우리가 다 막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대로 가면 우리가 보수가 다 망하기 때문에 우리 어쨌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난파선에 뛰쳐내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TK라든지 아니면 보수 지지층 내에서 이제 네.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민심의 움직임이 있을 때 그거를 그러면 보수 정당을 대표하겠다거나 내가 아니면 뭔가를 차기를 노리겠다는 사람들이 그거를 안아야 돼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글쎄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그 정도 역량이 있는지, 그러니까 민심의 흐름, 여론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이런 흐름에서 내가 그럼 이제 보수 정당의 차기를 대표하겠다. 이런 걸 가져와야 되는데 그거는 또 약간 다른 문제라고 봐요.